미래미터 보자. 뭐야, 단어 전원 푼 거야? 이상하네. 포트라인을 없애니까 또 다 맞네.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안경 떨어지다 조심해요. 재미있죠. 그래? 이건 좀 아쉽다. 잘했네. 아직 뭐 안 꺼내놔 자식아. 왜 없어? 보통은 이제 디퍼런스 인으로 세트로 만드는 뭐뭐에서의 차이 또는 뭐뭐에서의 방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퍼런스는 보통 디퍼런스 in 아니면 디퍼런스 from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니 이게 뭐야 이 자식들 이거 이거? 열심히 못 썼다 지금까지 했는데. 응? 소리 저기 안 나오고. 셋다? 셋다 안 나온다고? 셋다 받아서 보이는데. 그래? 새 걸로 받아. 또 안 하고. 잘 됐습니다. 원래 데일리 테스트를 낼 때 객관식을 좀 이제 섞어서 원래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섞어서 내려고 했었는데 최근 이제 여러분 서술형 그 검사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약간 이제 공통적으로 틀리는 게 이제 요지 영작하거나 뭐 요지 제목 요양문 뭐 이런 거 빈칸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틀리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쌤이 일단 테스트를 좀 서술형 요 방식으로 좀 일단 당분간은 좀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보고 만약에 객관식으로 내기에 좀 뭔가 매력적인 지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내되 되도록이면 이제 요양문이나 주제나 요지를 영작하는 이쪽으로 한번 좀 출제를 해볼게요. 당분간은. 자 일단 13번부터 보겠습니다. 13번 지문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었던 이제 그 대중음악 이 대중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청년 문화 그리고 저항 이런 것과 항상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글의 초반부에 사실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항상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부분 부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야. 관련성은 분명히 있어. 근데 우리가 대중음악이라고 말하는 걸 항상 이것과만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주어 자리에 popular music이라고 대중음악은 나왔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어 이제 조건이 약간 변화가 있는데 중복 사용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좀 달려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중복 사용 가능하다라는 조건에서는요, 보통은 어떤 이제 뭐 특별한 단어, 뭐 resistance 막 이런 단어가 보통 중복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좀 짜잘짜잘한 단어 있죠? 비동사 같은 거. 보통 이런 게 좀 중복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not이라든가 뭐 전치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형 변화 없고 추가 단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다 어떻게든 굴려서 쓰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항상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였냐면요, 본문에 나왔는데 근거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청년이라는 개념,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안 떠올라도 돼요. 이건 안 떠올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 지장이 없냐면요, 우리는 여기에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mprehensive, 종합적인, 포괄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청년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항상 대중음악이 얘네랑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lways도 나왔고 not도 나왔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부분부정 완성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popular music은 is always a culture. 그래서 항상 문화인 건 아니다. cultural use까지 하겠네요. 그래서 그 청년의 저항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청년의 저항에 관련된 이제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아마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인댓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모든 단어를 다 줬다면 아마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복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여기에 비동사와 여기에 비동사, 즉 요 안에서 절의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잘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대중음악이라는 건 항상 청년의 저항 문화인 거는 아니다. 그러면 in 뒤에는 어떤 근거가 나와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포괄적이라는 개념 나왔으니까 청년의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in that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쓰인 겁니다. 아마 제가 that을 주고 in-that을 여기다 써놨다면 아마 여러분이 잘 맞추셨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오면은 좀 난이도가 좀 있었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이건 뭐 단순 영작인데 여러분 대부분이 이 부분을 좀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꿔서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전치사 두 개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 difference, 이 차이에 관련된 단어가요, 보통 전치사 in 또는 from 이 두 녀석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을 쓰면은 뭐뭐에서의 차이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from을 쓰면은 얘와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의 차이점이고요. in을 쓰면 다시 한번 from을 쓰면은 이 녀석과의 차이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이 의미 차이가 조금 있다. 여기서는 명암에서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니까 in을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ove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뭐에 관한 또는 어떤 소유적인 느낌, 뭐뭐의란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격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뭐뭐에 대한 about의 느낌이라던가 좀 이런 의미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뭐뭐의라는 이 한국말만 보고는 전치사를 고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뭐의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of지만 of뿐만 아니라 in도 뭐뭐의가 되고요, at도 되고요, to도 되고요, from도 되고요, 다 돼요 전치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의라는 말만 보고 우리가 전치사를 골라서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명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가지고 있는 명암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소유의 의미로서 쓰인 거죠. 전치사 오브가. 그래서 여기는 오브를 써야 되는 거고, 명암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명암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이점, 뭐뭐에서의 차이점이라는 맥락이 더 맞으니까 여기는 in을 쓰는 게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by ing가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 이 병렬 구조적으로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진도도 많이 못 나갔었는데 오늘 좀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5번 할 차례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더 해주실래? 29쪽입니다. 여기 할 차례 맞죠? 15번?
맞냐? 맞냐? 자, 첫 문장 항상 중요하죠. 소재를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일대 심리학자인 뭐 제니스라는 사람이 보여줬답니다. 배절 이하를 보여줬대요. 앞 내용은 필요 없죠. 배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Just about every group. 자, 거의 모든 집단이 develops 뭔가를 발전시킨대, 전개한대요. 뭐를요? On agreed upon view of things. 자, 여기서 우리가 agree 하면은 원래 동의하다라는 뜻이지만 합의하다라는 뜻도 있죠. 합의하다. 그래서 우리가 agreed upon 하면은요 합의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의된. 그래서 하나로 합의된 어떤 것에 대한 견해를 전개시킨다 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하나로 합의된 어떤 것에 대한 견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합의된 견해인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즉, consensus reality라고 한대요. 이 consensus라는 게 뭐야? 지금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여기 뜻에는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요, 합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의. 됐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일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합의 현실, 즉 PC라고 하는데, PC라는 거는 즉 정치적으로 올바른 견해를 말한답니다. 아마 요즘에 되게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PC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C 관점. PC 관점. 그래서 이 PC 관점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은 제가 간략하게 써놨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직업 이런 등과 관련해서 소수 약자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관점이다. 그래서 politically correct view예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 이런 걸 이제 PC 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PC 관점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개념을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PC 관점이야,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로 합의된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C 관점이라고. 자, 그래서 이 거의 모든 집단이 PC 관점을 전개한다라는 게 첫 문장에서 설명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소재를 보자면 당연히 이제 어떤 집단이 이제 어떤 견해를 전개한다고 했으니까 집단 사고라고 할까요? 자, 이 집단 사고와 PC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자면 PC 관점이란 건 무엇이다? 어떤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합의된 관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첫 문장이 뭐 단어가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PC 관점이라는 지금 개념을 사실 같이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선 이 PC 관점이라는 게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에 집중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글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견해? 이게 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고 이 대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즉 하면서 여기 동격으로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용과 요 내용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동격이니까. 즉 앞에 나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하나의 합의된 관점을 전개, 즉 PC 관점을 대부분의 집단이 전개한다라는 게 일단 초반 도입부에서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개념을 설명을 했으면요, 이 개념에 대한 어떤 그냥 단순한 설명문을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지 이제 우리가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첫 문장에서는 대부분의 집단이 PC 관점을 전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합의된 관점인데 첫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하나로 합의된 관점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any evidence. 그 어떤 이제 증거인데 to the contrary. 그러면 반대에 대한 어떠한 증거라도 is automatically rejected 된대요. 저절로 거절된답니다. 뭐 없이 고려하는 것도 없이요. 그리고 종종 ridiculed 조롱당한답니다. 그리고요 may lead 이어질 수도 있는데 to exclusion. exclusion은 배제시키는 거죠. 배제로 이어진답니다. of the person presenting the on-PC data. 자, 그러면 on-PC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답니다. 자, 직역은 다 했는데 내용 파악 좀 해보자.
자, 지금 어떤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서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증거가 거절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어떤 합의를 봤어. 근데 합의를 봤는데 그에 대한 반대되는 거를 제시를 해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거 아니던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옛날에 이제 그 한창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어떤 뭐 천동설, 지동설 한창 나올 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모두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애들이 이렇게 돈다. 이게 이제 천동설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동설을 막 주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배제당하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합의된 관점이 있는데 모두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하나의 합의된 관점이 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를 했다가 어떻게 된다? 거절당한다는 거야. 심사숙고하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리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다? 그 unPC 데이터니까 unPC는 뭐겠어요? 합의되지 않은 관점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은 그 데이터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배척당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어서 간다. 자, 그래서 그럼 members. 자, 그러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are careful. 조심해야 된대요. not to rock the boat. 배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배가 의미하는 게 뭘까? 배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 구성원들이 배 안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구성원들이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배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 그럼 이 배는 뭘 의미할까? 관점? 관점이라기보다는 집단에 좀 더 가깝겠죠. 집단. 아니면은 집단의 어떤 합의된 관점. 이렇게 봐도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집단을 흔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집단을 흔들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집단을 흔든다는 건 뭐야? 그 합의된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저항한다는 거예요? 어떤 쪽이야? 저항한다는 거겠죠? 배를 흔드는 거잖아. 집단을 흔들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합의된 관점을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not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not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그냥 합의된 관점이 있으면은 그냥 따라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바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are reluctant to voice opinions against the group's thought 이렇게 나왔죠. 즉, 그 집단의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걸 꺼려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집단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걸 꺼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집단이 내는 하나의 어떤 합의된 관점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쉽죠?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위에서 이제 지금 주제가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문장이 주제였습니다. 참고로 혹시 체크 안 하신 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 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실 전체 내용은 사실상 다 나왔어요. 도입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집단은 PC 관점을 전개한다는 거예요. PC 관점을 전개. 그러니까 여기를 왜 도입부로 잡았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PC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뭘 얘기할 건데 이 PC 관점을 전개한다는 게 뭐 어쩌라고 모르잖아. 지금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제부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PC 관점을 전개하는 어떤 개인들 또는 구성원은 어떻게 된다? 배척당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PC 관점에 반대되는 의견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배척당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야 이거. 자,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나온 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구성원들이 알고 있잖아. 이 배를 흔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괜히 이제 나댔다가 이제 배척당할 수 있는 거잖아. 집단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까라면 까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집단의 합의된 관점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는 거죠. 됐어요?
왜냐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자, 뭐 함으로써? by disagreeing. 뭔가 반대함으로써 with the consensus. 그 합의에 반대함으로써 그렇게 배를 흔들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랍니다. 즉,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요, can seriously damage their standing. 그들의 위치에 심각하게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위치에 손상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In his class book, Groupthink. 자, 그 제니스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책인 Groupthink라는 게 있는데 여기 얘가 설명하기로는 How panels of experts made enormous mistakes라고 나왔네요.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엄청난 실수를 하는지를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실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실수.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느낌은 이미 나왔어요. PC 관점에 반대되는 의견은 배척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 배척된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다 하나에 합의된 게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만약에 이제 로이 쌤이 시험 잘 보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로이 쌤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제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그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특정한 한 명이 쌤 근데 왜 맛있는 거 안 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배척당하는 거라고. 하나의 합의된 관점에서 뭐 특정인을 제가 저격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합의된 게 암묵적인 룰 막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괜히 말했다가 이거 루이쌤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냥 우리 덮고 가자. 약간 이런 게 이제 암묵적인 그런 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꺼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배척. 이렇게 이어진다. 네. 제가 배척시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집단 사고가 그렇게 된다고요. 네. 네, 예시였습니다. 예시. 자, 그래서 어쨌든간 이 배척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뭔가 좀 마이너스틱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전문가 집단이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전문가 집단들조차도 이런 집단 수능 사고 때문에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데 자,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people on the panel. 자, 그 전문가 집단 사람들이 he said, 그가 말하기로는 worry about, 걱정한대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relevance, 적합성과 and effectiveness, 유효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요. feel, 느낀답니다. 대절이야라고요. 자, 여기 부분만 잠깐 좀 제가 간략하게만 구문 분석하면 이 fu절이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세하게는 안 쓸게요. If they deviate too far from the consensus.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떤 합의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린다면 그들은 will not be taken seriously.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느낀다랍니다. 자, 직역을 했는데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아래 내용을 제가 작성한 걸 좀 봐주세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은요 어떤 합의된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반하게 돼요. 반대를 해. 그러면은 그들의 적합성, 유효성에 타격을 입는데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의 합의된 게 있는데 여기다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해버려.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제가 하나 생각난 예시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은 아닌데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그 영어 강사방 오픈 채팅에서 내가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영어 강사방 오픈 채팅이 있어.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가까이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름 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방장 선생님께서 나한테 이제 부방장을 주면서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래. 나는 사실 그런 거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견장에는 저는 원래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완장을 지어주면서 좀 이제 열심히 활동해라 뭐 이런 적이 있었어. 제가 근데 그 강사방 활동을 이제 그만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어 강사가 100명이나 있는 방이잖아요. 근데
그 100명 있는 방에서 딱 5명, 저 제외하고 딱 5명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 강사 자격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딱 5명 정도.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 중에 3명을 우리 학원으로 데려온 거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3분. 내가 다 데려온 분이에요, 거기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이제 이제 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논란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 선생님들이 어떤 뭐 이제 시험지 같은 걸 올려 가끔. 그러면은 딱 여러 질문이 올라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한 선생님이 어떤 이제 고1 모의고사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한번 올린 적이 있어. 근데 올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범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로 뭘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가 고등부를 안 해봐서 그래서 이제 좀 알려달라 문법 포인트만 알려달라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줬죠. 내가 봤을 때는 어법으로 잡을 만한 포인트가 한 2개 정도밖에 없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알려줬어. 근데 이제 그 약간 이 로이 반대파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6명 정도 있었어. 대충 6명 정도. 로이 반대파가 다 있었어. 그러니까 그 로이 반대파의 수장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2살인가 많은. 근데 이제 그 수장이 이제 태클을 건 거야. 아니 여기에서 왜 어법 포인트가 그거밖에 없냐? 이거 안 보이냐? 막 이제 약간 따지듯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나온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이제 말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하더니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거 편입영어에서도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오모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쪽보다는 저는 사실 이쪽에 가깝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이 하나의 합의된 관점에다가 어찌 보면 내가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이제 뭐 이 하나의 합의된 관점들이 막 나와. 이 이제 PCG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해서 이제 이 싸움을 종결했는가? 지금 이분 고등부 지금 면접 보러 가는 거라고. 지금 덱들은 왜 편입 영어를 얘기하고 있냐고. 이거 고등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아닥하고 6명 다 나갔어요. 제가 처치했습니다. 하나의 합의된 관점 없애버렸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전에. 근데 이제 어쨌든간 그걸 떠나갖고 만약에 이제 내가 거기에다 대고 제대로 이걸 답변을 못 해줬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제대로 반격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쭈구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겠느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거에. 내가 과연 말하는 게 얼마나 적합한가? 내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얼마나 유효한가? 이런 거에 있어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는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예상을 하고 애초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문가 집단이.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어차피 내가 말한 거가 이런 거에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안 받아들여질 건데 뭐. 내가 말해봤자 안 바뀔 건데 뭐. 은준이가 로이쌤 한턱 쏘세요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나는 안 쏠 건데 뭐. 어차피 바뀌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뭐야. 배척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시야 예시.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어떤 하나의 이제 합의된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반박이 안 들어와. 이 반박들이 안 들어와. 왜? 반박 들어오는 순간 다 배척해버리니까.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집단의 발전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됐어요? 만약에 원장님이 그동안 이제 저랑 4년 이제 넘게 일하면서 만약에 내 의견을 다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우리 학원은요. 됐어요? 원장님이 다 그거를 수용을 하셨고 받아들이셨으니까 반박을 받아들이셨으니까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전문가 집단에서 결국에는 배척이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PC 관점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배척을 당해요. 그러면은 그 결과
이 집단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잘 제시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단 구성원들이 뭔가 이제 반대 의견, 즉 언피시를 제시를 하지 않게 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집단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겠죠. 됐어요? 이런 관련된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People compete for structure and the ideas often just tag along.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위상을 얻기 위해 경쟁한대요. 여기서 위상이란 건 아까 위에서 나왔었던 스탠딩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직위, 위치 이런 거 보면 돼요. 여기에 타격을 입겠죠. 내가 만약에 우리 학원에 합의된 PC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 말했다가 배척당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강사진이 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합의된 관점이 있어. 내가 나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잘리는 거야. 내 위상에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아우 역시 원장님 의견 짱입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디어는 그 뒤를 따라갈 뿐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즉 위상이 우선순위고 일단은 그 다음이 아이디어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아이디어가 그 뒤를 따른다는 건 1순위는 나의 직이라는 거야.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1순위는 직이야, 직이. 그리고 2순위가 아이디어라고. 이 얘기하는 거야. 1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얘를 제시 안 한다는 거죠. 됐어요? 물론 이 아이디어는 뭡니까?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이 아이디어.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집단 수능 사고는 뭘 유발하냐? 집단이 to get locked. 여기 딱 나왔잖아. 갇히게 유발한다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갇히게 유발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 쌤이 말했던 발전이 없다랑 똑같은 말이죠. into their course of action. 그들의 행동 방침에 뭔가 갇히게 되는 것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unable to explore alternative. 대안을 연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뭐 반박이 들어와야 그러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뭔가 대안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하나의 합의된 관점으로만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탐구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no one questions the established course. 그 누구도 확립된 그런 과정, 방침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으니까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 나오네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자, 그럼 the more cohesive the group.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 cohesive라는 게 단결되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집단이 더 단결될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지문을 갖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놓을 거예요. 여기를 저는 빈칸으로 딱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문장만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인다. 집단이 단결한다?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 글에서는 집단이 단결한다는 건 안 좋은 말이에요. 왜? 얘들아 잘 봐봐.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서 재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재진술 부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주제를 재진술하는데 집단이 단결한다라는 포인트가 나왔죠. 집단에 단결한다. 집단이 단결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똘똘 뭉친다는 거죠. 즉 모두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관점이 있으면 뭉쳐지지 않을 거 아니야. 다 사상이 똑같으니까 뭉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고 있어요. 즉 PC를 전개한다고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역시나 발전이 없다고. 결국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집단이 단결한다는 거.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이해되시죠? 집단이 단결한다는 것보다 안 좋은 말이라고요. 왜 안 좋은 말이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뒤에도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안 좋은 뉘앙스의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은 여기에 빈칸을 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좋은 말처럼 느껴지니까 좋은 말을 골라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이 더 단결될수록 the greater the urge of the group members to avoid creating any discord.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the urge가 주어고 여기 수식어, 여기도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떠한 의견 불일치도 만드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충동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집단 구성원들의 충동이 더 커진다. 됐어? 의견 충돌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충동이 더 커진대요. 즉 의견 충돌을 만드는 걸 피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랑 똑같습니까? 어떤 PC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됐어요? 하나의 합의된 관점에다가 반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충동이 더 커진다고. 반박했다가 내 위치에 문제가 생기니까. 됐나요? 어렵지 않죠? 내용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아까 말했다시피 4번으로 나왔고요. 자, 나머지 선지 분석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에는 play a crucial role in encouraging dissent in the group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집단 내에서 반대를 조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를 조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핵심적인 어떤 인물이 반대를 대놓고 한다라는 건데 아까 밑줄은 반대를 안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번은 반대 내용이죠. 그래서 오답이고요. 2번 try to resolve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the group. 그룹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을 시도한다. 애초에 반박되는 의견을 안 내면은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글 자체가 집단 내에서의 어떤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의견을 반박했을 때 배척당한다. 의견을 반박 안 하니까 집단 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역시나 2번과는 관련성이 없겠죠. 3번은요. point out problems in the group's decision making process. 그럼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반대 내용에 가깝겠죠. 그렇죠? 반박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make efforts to protect group members from adverse information. adverse 하면은 부정적인 또는 불리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불리한 정보로부터 집단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아예 내용과 좀 무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겠습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중심 내용 파악 부분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중심 내용 파악에 보면은 모든 집단이 합의된 관점인 PC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전개시키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성원은 배척되거나 조롱당할 수 있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를 꺼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마도. 자, 다 되셨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더비교급인데 보통 더비주동 구문에서 비동사가 나오면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is가 두 군데 다 생략이 돼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더비주동에서는요 동사를 항상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쉬워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긴 했지만요. 그럼 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주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있고 전명구 있고 그 앞에 나온 the urg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수식어였죠. 앞에 나와 있는 greater 그리고 또 more coercive 전부 다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늘 말하는 거지만 이 더비주동 구조 자체는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정말 주요한 구문이기 때문에 주제나 요약에서 잘 나오고요. 빈칸에서 아까 내가 말했죠. 빈칸에서 내기에도 정말 좋은 구문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구문 분석이든 해석이든 영작이든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대표적 구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5번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16번 볼 건데 조금 이르지만 좀만 쉬었다 할까? 알았어. 민준아, 코로나 끝나면 살게. 우리가 마스크 벗게 되는 날. 단 조건이 있어. 니네가 졸업하기 전. 졸업하고 나서 술 사주시는 그거는 그때 가서.
봤어? 그락스에서 기분이 줄 수 있어. 뭐야? 펜싱이야? 나는 좋은 일 한 번에 발전을 위해 아니 생각해 나간 직스 그 손들어 다니는 거 알죠? 너가 근데 그 손들을 판솔 저건다는 그니까 미치는 거 아니야? 바텀이 다 당했네. 확실히 플레 정도의 인재가 있어. 아니야 나 애들이 누가 자꾸 네, 너 스타일 설레가 안 나? 멘탈 딴반 그리고 애들이라서 본인 줄 아는데 근데 이제 아 플레이 근데 일반화가 잘하는데 왜 그냥 이 게임은 좀 알지? 나 플레이 라이전이 이긴 거 근데 카타가 원래 약간 그런데 근데 얘가 어쨌든 일을 공짜로 뭐 하는 거지? 기획 샌드? 서브시 기획 나가 거기가 좀더 CS 9.5개 분당 CS 너 지난 시즌 몇 개지? 4.4 내가 최악의 진짜 100점 11개까지 먹어 분당 CS 진지하게 시스 근데 그래가지고 분당 그때 스토리 다가 이름 무슨 스토리 소리 다 진짜 근데 이들리아 CS 이러면 이럴리아 시스 게 개꿀이잖아 계속 쉬운 거 같은데? 너 이들리아 해 아니 이럴리아 챔프 자체가 너무 어려워 9.5개 먹어서 아니 CS 뭐 개편한데 챔프 자체가 너무 어려워 많이 쉬워졌어 아 근데 그냥 우리 수업 때가 더 너무 짧아 아니 왜 나서 싸우고 싶어 정글러네 강스트 나서서 천스택 쌓는 거 보고서 그 줬잖아 백도 당해서 아니 그거 강스트가 이렇게 병신처럼 여기까지 길러고 실망을 준다는 거 일단 올리는 아 근데 건데 내가 너무 머릿속에 역시 나서스를 했으면 타워를 철거를 해야지 볼 수도 있어 안돼? 어? 안돼? 되게 남자 답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랬을지 아예 직스도 철거 붙고 있네 아니 나 근데 직스 많이 갔어 본 직스로 타워 3개 혼자 3개 다 밀었는데 아니 근데 아 진짜? 우리 셋어 그 직스 서툴류가 타워에 있었나? 때 1.8 안 넣으면은 W가 뭔데? 정식으로 돌리라는 거지 그 한번 부산과 대가를 터지는 한번 더 돌려 터지는 거 타워 안 되지 않아? 그 타워 돼 타워 한 3분의 1 피 깔았을 때 3분의 1피 남았을 그거 하면 털려 아 진짜? 그래서 그게 개꿀인데 너 몰랐는데? 아니 직스하면서 그걸 맞아 그 직스는 몰라고 집에 가서 아 나 스포츠 할때 잘 때려 나 그래서 더블 그냥 도주기로 났거든 상대랑 멀리 보냈다 언제가 할 때가 있어 아빠 기만 근데 내가 레벨을 좀 잘했잖아 15를 난 후반을 준비했다 아 근데 CS를 너무 못 먹어서 지식 활발하면 잘하는데 지식 활발하면 아까 그 정글 걔가 인정할 정도로 활발하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못하겠지? 협곡을 왜 이렇게 못하겠지? 근데 더 어려워 제일 쉬운 게 칼바 그 다음 오르프 오르프랑 하랑 비슷하다 지금 무릎표지 그 다음 일반 그 다음 잘해 아니 일반이랑 잘해도 좀 비슷해 아 그건 그 솔랭은 또라이들이 많아 솔랭은 디오로 돌려야 되고 있어 옛날에 솔랭글렸던 그탑 모데카이 했는데 시작한 지 1분 만에 다리에서 스트라이크 그 뒤로 솔랭 아니 못 이긴 선수는 챔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저질러고 이질러 그렇게 되는 과정이 이제 와드 위치는 어디다 깔아야 되지 않나 느낌이 났어 어디 그러니까 바텀 거기 점프식 그 블루 아래 아니면 그 삼거리 용 밑에 일단 우리
정글 넷에다 놔가지고 아니 떨어졌어. 탑일 때 그럼 이제 정글이 모아주고 이 센스 누구냐? 앞에 정세가 센스 만났잖아. 존나 좋네 하면서 근데 아니, 그걸 그거는 보니까 뒤에서 사실 앞에 우리가 가봤어. 어떻게 내가 연기하는 뒤에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다 쳐다보다니 이제 그거 이렇게 언제 해야 되냐? 쳐다보고 눈치 보고 안 나와도 상대가 가정을 들어오는 그런 친구야. 그럼 이제 그 원을 들어가면 상대 가정 들어오면 우리 가정 들어가면 돼. 진짜 그 인상. 아, 그 숙제치. 어. 그래서 막 이거 제대로 숙제는 숙제. 아, 그 느낌. 와 우리 스포츠 맞지? 이 형은 뭐 다른 거. 별별 참나. 음료수 마시고 뭐라고? 공포 제한하고 어? 아니다 못 들어서 그래 진짜. 네, 진짜 비상식량 먹는다. 수업 시간에 먹으면 안 돼. 나 주던가 아니면 넣던가. 아니 이렇게 꽂아가지고 자 다음 보자. 보자 16번. 자 바로 볼게요. 첫 문장 갑니다.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 who do not obsessively go after the latest digital devices.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일단 최신식 디지털 기기를 go after 하지 않는 사람들이랍니다. 지나치게 go after 하지 않는 사람. go after 그냥 seek이에요. seek 추구하다. 자 그래서 그 도가 지나치게 그 최신식 디지털 기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taking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가진다는 건요, 여유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유를 가진다는 거는 막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에도 보면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유를 가지면서 before changing hardware, 그래서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요. 제가 딱 요 부류에 이제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재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기기를 바꾸기 전까지는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막 그렇게 이제 최신식 기기를 추구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최신식 기기를 이제 뭐랄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조금 길죠 소재가.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면 될까? 얼리 어답터가 아닌 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바로 이어서 there are even some people.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요, who have developed a taste. 어떤 취향을 발전시켜온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취향이냐면 빈티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빈티지 기술의 이제 취향을 이제 전개해온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for vintage decoration or fashion. 그러니까 빈티지 뭐 데코를 한다거나 빈티지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취향뿐만 아니라 빈티지 기술에 대한 취향을 발전시켜온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위에서 말한 거는요, 굳이 약간 용어를 만들어내자면 late adopter라고 해야 되나? early adopter가 아니라, 그러니까 early adopter가 아니라 late adopter 부류가 되는 거고, 얘는 오히려 빈티지 기술,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reverse adopter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굳이 용어를 만들자면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최신식 기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 이제 우리 스마트폰 처음에 막 한창 나올 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때가 2008년인가 그쯤으로 기억하는데 아이폰 1세대가 나왔을 때 막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아이폰으로 막 바꾸고 이러던 이제 시절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쓰던 그냥 폴더폰 쓰고 나중에 이제 바꿨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산 핸드폰이 갤럭시 S2였어요. 맨 처음에 산 게. 네. 아무튼간 다음 이어서 보자면 none of these cases. 자, 이러한 경우들 중 어떠한 것도 reveal,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ultimate or total renouncement. 자, 궁극적인 또는 완전한 단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래요. 됐어요? 뭐에 대해서? technology, 기술에 대해서. but, 그러나 오히려 temporary interruption of its use.
자, 이 interruption을 보면은 방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해가 아니고요. 중단이라는 뜻이에요. 중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방해한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나와 있는 interrupt나 아니면은 interfere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퉁쳐서 방해하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interrupt는 방금 말했다시피 중단시키다 의미에 가깝고요. interfere는 끼어들다 좀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됐어요? 근데 이 말을 전부 다 우리가 방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중단시켰어.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방해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이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끼어들었어. 그럼 이것도 내가 방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퉁쳐서 방해하다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이 의미에 가깝다는 거예요. interrupt는 멈추게 하는 거고 interfere는 꼽사리 끼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랍니까? 일시적인 그것, 즉 여기서 그것은 기술이죠. 일시적인 그것의 기술의 사용의 중단입니다. 또는 a preference for a slower pace, 더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재 부분, 그러니까 초반 도입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최신식 기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주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최신식 기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신식 기기를 아예 안 쓰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신식 기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최신식 기기를 사용을 아예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면 뭔데요? 사용을 언젠가 하긴 한다고. 다만 천천히 사용하는 거라고. 됐어요? 나중에 사용하는 거라고. 나중에. 즉 일시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느림을 선호할 뿐이거나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됐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대세가 될 때 근데 나는 당장 사진 않을 거야. 그럼 나는 영영 스마트폰을 안 쓸 거냐? 그건 아니라고. 언젠가 사서 쓰겠지. 근데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좀 보고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 안 하고 그냥 천천히 시간 가면 나중 가서 쓰지 뭐. 이런 마인드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We consider it appropriate to include 어쩌고 나왔는데 자, 이 문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it과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it은 가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투부정사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진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해석은 뭐 별거 없죠. 우리는 생각한데 it 해석 없고요. appropriate 적절하다고 생각한대요. 네모 괄호를 적절하다고 생각한대. 네모 괄호가 뭐냐? To include in this list the so-called slow movement. 자, 이 목록에다가 소위 말해서 느리게 살기 운동이래요.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의 운동은요, 우리가 막 엑서사이즈의 운동이라기보다는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기 운동, 뭐 분리수거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을 이제 보통 뭐 캠페인이라거나 무브먼트라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소위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그 목록에다가 이러한 목록에다가 이 느리게 살기 운동을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대요. 자, 지금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러한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설명을 좀 잠깐 먼저 볼게요. 우리는 느리게 살기 운동을 최신 기술에 관심이 없고요. 느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목록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알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앞부분까지. 여기까지가. 다시. 느리게 살기 운동. 그냥 천천히 가자. 빨리 가려고 하지 말자. 이거를 최신 기술에 관심이 없고 느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들. 됐어요? 이런 것들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게 알맞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고 그냥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이 뭐였냐, 그냥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얼리 어답터처럼 안 살고 그냥 천천히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냥 우리 천천히 살자. 이런 취지로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이제 좀 어떤 근거가 나오는 것 같은데 with its taste for slowness and tranquility 여기까지는 근거는 아니네요. 즉 그것에 대한 느리게 살기 운동에 대한 어떤 취향을 가지고요. slowness와 tranquility는 이제 평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느림과 평온 상태에 대한 그냥 취향을 가지고 나는 천천히 가는 게 좋다고 나는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는 그거를 더 취향, 즉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상태로 내가 느리게 살기 운동을 포함시킨다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주 이 기술이라는 건 are used precisely to speed up be used to 동사원형이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야. 기술이라는 건 종종 정확히 사용된대 뭐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삶에서의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근거를 좀 볼게요.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기술 사용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느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느림을 선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게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기술 사용을 천천히 하는 거라고요. 천천히. 됐어요? 이 얘기야. 느림을 선호하는 나는 느린 거를 선호하니까 기술 사용을 천천히 하겠다고. 왜? 기술을 사용하면 빨라지니까. 근데 난 빠른 게 싫다고.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그 운동은 그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게 애초에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was born as an alternative to fast food. 자, 그러니까 fast food의 대안으로서 이제 태어났답니다. 원래는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바쁜 일상에서 이제 빨리 먹고 뭐 일하러 가고 약간 이런 취지로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슬로우 푸드라고 나온 거죠. 패스트푸드는 보통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거고 슬로우 푸드라고 하면 이제 건강에 좋은 거.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으로서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나 그것은요 빠르게 퍼져 나갔답니다. 생활의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는 거죠. 애초에 나온 거는 우리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자 느리게 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최신식 기술을 천천히 사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분야로 퍼져 나갔다 뭐 그 얘기하는 겁니다. Whoever chooses slowness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느림을 선택하는 누구나 may indeed 정말로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라고 나오네요. 기술적 침묵의 한 형태를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됐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기술적 침묵, 특히 침묵이라는 단어겠죠. 침묵. 됐어요? 지금 이 단어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얘들아 침묵이라는 거는요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적인 상태. 정적인 상태라는 거는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 침묵이라는 거는 기술 사용을 결국에는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기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엄청난 오답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럴 만한 오답은 없습니다. 근데 나같이 시험 문제 악독하게 내는 사람이면요. 제가 만약에 이 함축은의 추론을 최신식 기술을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틀린 답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틀린 답이야. 왜 틀린 답이냐면 얘들아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신식 기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어?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라고. 왜? 그냥 느린 걸 좋아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묵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벙어리가 아니에요. 됐어? 기술적 벙어리라고 나왔다면은 기술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침묵이란 건 뭐야? 기술의 일시적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일시적 사용. 이게 포인트라고. 일시적이란 말이 포인트라고. 이 본문에서는. 이해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힌트가 앞에서 나오기도 했었잖아.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네 번째 줄에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temporary interruption이라고 나와 있잖아. 됐어? temporary interruption of its use 나와 있지. 여기까지가 지금 밑줄 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technological silence랑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의미.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침묵이라는 건 또 무엇이다? 기술 사용의 일시적 중단. 얘랑 똑같은 거. 됐어? 아예 전적인 중단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안 되겠죠. 1번. Take a break from using technology. 그래서 기술의 사용을 take a break. 잠시 쉬는 거라고요. 잠시 쉬는 거. 됐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take a break from이 아니라 stop using technology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Stop using technology. 그럼 기술의 사용을 멈춘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건 뭐야? 땡이에요. 정답 아니라고요. 됐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제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최신식기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일시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라고.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this path of slowness. 자, 이러한 느림의 길에서 우리는 또한 발견하기도 한답니다. The many forms of meditation을요. 여기서 meditation이란 건 위에서 나왔던 이 silence 있었죠? 여기 silence. 얘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많은 형태의 침묵을 발견한다. 명상이라고 했으니까 명상도 똑같잖아. 정적인 상태, 활동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요. 뭐 최신식이든 새로운 것이든 There is so fashionable nowadays. 자, 요즘에 너무나 fashionable한 녀석이래. 유행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That can be seen as a way to temporarily refrain from technology. 그래서 기술로부터의 일시적으로 삼가는 어떤 방법으로서 보이는 그런 명상이랍니다. 자, 이게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느리게 살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즉 최신식 기기를 선호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변에서 이 느림을 선호하는 사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결론으로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뭐 전통적인 거든, 그러니까 전통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옛날 거 말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뭐 빈티지 기술 선호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옛날 거를 선호를 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아예 새롭게 뭔가 이제 좀 느림을 뭐 추구하는 거든 간에 어쨌든간 요즘에 유행하고 그리고 기술의 사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삼가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보이는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일시적으로 사용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디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느린 편지라고 하나? 느린 우체통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 해안가 같은 데였어. 해안가 같은 데인데 그냥 빨간색 우체통이 그냥 우두커니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거기다 넣으면은 이 편지가 뭐 6개월인가 1년인가 뒤에 이제 온대요. 뭐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카톡 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갬성이죠, 갬성. 갬성으로다가 이제 편지 쓴 다음에 6개월 내지 1년 뒤에 받았을 때 약간 뭐 그런 뭐 갬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느림을 뭐 선호하는 거겠죠. 그런 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많은 그런 이제 메디테이션의 형태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느림을 선호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다 됐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나머지 보기들도 간략하게 좀 볼게요. 자, 기술의 사용을 잠시 중단한다라는 내용 1번이 정답이었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disconnect oneself from work temporarily. 뭐라고 하면 될까? 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신을 분리한다 라는 건데 뭐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건너뛰고요. 3번 learn how to fix common technology issues. 흔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배운다. 역시나 상관없는 내용. 그러니까 아예 소재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죠. 2, 3번 다. 4번은 relate to the designs and fashions of the past. 과거의 디자인과 패션에 뭐 공감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 틀렸죠. 지금 뭐 패션 디자인 그 얘기가 아니니까. 5번은 combine technologies with traditional activities. 그럼 기술을 전통적 활동과 결합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기술과 전통적 활동을 결합시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것도 소재에서 이 내용에서 아예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2, 3, 4, 5가 아예 지금 우리 이 글의 주제랑 관련 없는 애들밖에 없어요. 오히려 오답을 쓸 거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Stop using technology 이렇게 썼으면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쉰다라는 내용이 정답이 돼야겠다. 자,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을 좀 보자면 그냥 읽어줄게요. 빈칸 3개밖에 안 되니까. 기술적 침묵은 기술에 대한 완전한 단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단념이라고 써도 되고요. 뭐 은능이가 안 맞춘다면 뭐 포기라고 써도 되겠죠. 포기라고 해도 되겠고, 완전한 뭐 사용 중단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간 완전한 단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삼가는 삶의 한 가지 실천 형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삼가는 사용하지 않는 다 똑같은 말이고요. 이게 뒤에가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앞에 거랑 지금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어서 요 부분은 넘어가고, 아까 전에 제가 봤었던 그 가목적어, 진목적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좀 이제 유행해서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서술형으로 종종 등장하는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같은 경우는 일단 핵심이 해석이거든요. 왜냐면 어법 문제로 낼 때는 보통 얘나 얘로 어법 문제를 내요.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it 쓸래, them 쓸래 이걸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는요, 얘가 지금 형용사니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걸로 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appropriate이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부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 이시냐 댐이냐라는 건 약간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가목적어, 진목적어니까 당연히 it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대통 당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볼 수도 있지만 얘를 진짜 그것이라고 쳐보고요. 인칭대명사 그것이라고 하고 이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결국 뭐냐면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 만약에 해석을 했더니 그것을 뭐뭐 하게 생각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맞아.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뭘 따져봐야 돼? it이냐 them이냐라는 걸 따져봐야겠죠. 그것인지 그것들인지. 됐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보통 이제 동사 자리에 make나 find나 이 생각하다 시리즈가 보통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it 나오고, 목적격 보호에 이제 투부정사 또는 대절을 써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그럼 이제 우리가 영작을 할 거면 아니 얘네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영작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자, 주어랑 동사 여기는 뭐 제가 해석을 쓸 필요 없죠. 주어가 동사한다. 얘는 해석이 없죠. 가짜니까. 목적격 보호니까 뭐뭐 하게 뭐 또는 뭐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뭐뭐 하도록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보어라서요. 그리고 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진 목적어니까 목적어잖아.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원래는 우리가 을을 붙여 해석하는데 제가 항상 이 오형식 구조 나오면 얘기하는 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도 딱 떨어지거든. 그러면 뭐뭐 하는 게 뭐뭐 하다고라고도 해석이 되겠다. 뭐뭐 하는 게 뭐뭐 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진목적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 make라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든다. 뭐 얘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생각한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되는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간략하게 좀 써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일 것 같네요. 17번 볼게요. 17번. 자, 17번 역시 함축의 미추론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15, 16번도 전부 다 함축의 미추론이었는데 사실 문제풀이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함축의 미추론 방금 전에 풀었던 이 두 문제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함으로써 정답을 이제 고를 수 있었던 거죠. 방금 전에도 주제 부분에서 기술적 침묵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에는 최신식 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함축의 미추론도 뭐다? 약간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빈칸 푸는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 푸는 느낌과 비슷하되 좀 더 주제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질문 가볼게요. that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That so many species now live. 자, 일단 live라는 동사가 나왔어. Alongside us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s, whether on intensive farming, in retain or in regenerating forests in Costa Rica. is 여기 나왔다. 여기 is 동사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지금 됐어? 주어. 그러니까 대절이 주어로 나온 거야. 대절이.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절을 주어로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보통 가주어진 주어로 많이 쓰잖아. 이때스로. 근데 이제 가주어진 주어로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 뒷자리를 보면 is not to say라고 지금 투부정사 보이죠? 투부정사. 그럼 이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혼란이 있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대절 나오고 동사 나오고 보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대절이 또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를 요 자리에 보내고 it을 써버리면은 대시 나오고 또 대시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달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어 자리에도 to나 대시 나오면은 보통 가주어진 주어를 잘 안 써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구문 분석대로 하자면요. is not 동사에다가 to say 이하가 보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맞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is not to say 얘를 좀 묶어주세요. 얘를 묶어주시고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다는 뭐랑 똑같냐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doesn't mean이랑 똑같습니다. doesn't mean.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해보면 돼. 야,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야, 내가 그걸 의미한 게 아니잖아.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요. 뭐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냥 대절 이하를 그냥 목적으로 잡을게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 중간에 콤마하고 지금 여기 whether절이 나와 있거든요. whether 이하가 나와 있는데 요 덩어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해석 안 해도 돼요. 해석 안 해도 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풀 때 콤마라든가 대시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는 거. 보통은 전부 다 뭡니까?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애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사실 요 사이에 있는 애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해석 안 해도 지장 없다고요. 그래서 해석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문장도 길잖아. 그치? 자, 봐봐. 너무나 많은 종이 현재 살고 있어요. alongside us.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s에서요. 즉, 인간이 변형시킨 환경에서 수많은 종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대절을 뜻하는 게 아니랍니다. 대절이 뭐냐? 어떠한 인간 사회가 과거든 현재든 간에 어떠한 인간 사회라도 has ever lived 살아본 적이 있답니다. 살아왔대요.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요. 됐어? 잘 봐. 어떤 이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어쨌든간 인간 사회라는 거는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본 적이 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래요. 됐어? 자, 미리 말할게요. 요 부분에서 소재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핵심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주어 부분과 보어 부분만을 보셔도 되거든요. 여기 목적어 부분만 보셔도 되거든요. 여기 필요 없어요. 요 내용. 자, 다시 한번 주어 부분에 뭐라 나왔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종이
인간이 변형시킨 환경에서 지금이죠 지금 다 이런 거 건물 다 인간이 변형시킨 환경이잖아 그렇죠? 즉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라고 봐도 되겠죠.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인간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많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연물이라고 제가 쓸게요. 자연물. 인간과 자연물인데 얘네가 함께 산다는 거는 조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조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고. 됐어요? 그럼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되겠죠. 그럼 이 소재를 기반으로 도입부를 잠깐 써볼게요. 도입부. 자, 도입부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산다는 것. 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는 것. 이게 아니라고. 됐어? 심플하게. 우리가 보통 조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요. 함께 어우러져서 라는 게 조화잖아. 그치? 근데 아니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거니까 이거 조화롭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 이 필자가 말하는 조화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뭔데?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화는 뭐야? 그냥 함께 같이 지내는 거. 이게 조화야. 함께 어우러지는 거. 근데 분명히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산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화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조화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보겠습니다.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자,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산다는 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랍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d the rest of the natur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In the distant past. 자, 머나먼 과거에 인간과 자연의 나머지의 조화로운 공존이래요. 됐어? 야, 조화로운 공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조화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우리 막 선사시대 때 생각해봐. 그때 막 우리가 막 이제 뭐 그런 막 풀떼기 같은 거 캐서 먹고 창 만들어서 막 멧돼지 잡아먹고 이런 거. 지금처럼 뭐 이렇게 현대식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기술력도 없었고요. 그러면은 그 시절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공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뒷내용을 봐봐. 그 공존은 is a romanticized and largely fictional notion이래. fictional notion이래. fictional notion이래 얘들아. fictional notion. 그래서 공존은 fictional notion이라고요. 이게 핵심이죠. 조화롭게 함께 산다라는 건 뭐랍니까?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제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랍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래요. 조화로운 공존. 이건 뭐다?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앞에서 말한 거 반복한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말도 안 되는 개념이야. 그딴 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저 그냥 낭만적으로 묘사된 거랍니다. 로맨틱하게 된 거일 뿐이다. 여기서 로맨틱하게 된 거란 건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로맨티사이즈는요. 이상화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 말고요. 이상화된 거예요. 이상적으로 된다고요. 알겠죠? 넘어가. 자, 이어서 볼게요. 뭐라고? 그 다음 문장이 이게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뭔 말이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 Present day conservation. 자, 그럼 오늘날의 자연 보호는요. Often attempts. 자주 시도한답니다. To recreate these idealized ecosystems. 여기 idealized 나왔네요. 이상화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창조하기를 자주 시도한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y 명사 나왔고 여기서는 by ing로 나왔어요.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y the reintroduction of hunter-gatherer style burning of vegetation in America, Africa, and Australia.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아프리카, 호주에서 옛날 그 수렵 채집인 시절에 어떤 식물에 뭔가 태우는 거겠죠? 초목에 태우는 거에 대한 재도입. 그리고 by reinstating now uneconomic medical farming and forestry practice라고 나왔죠. 이거는 그냥 농림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농사랑 이제 숲이니까. 그래서 농림업 어떤 관행, 중세시대 농림업 관행의 그런 비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복원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러함으로써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창조하려는 시도를 한답니다. 자, 직역은 그냥 대충 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자,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필자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인간과 자연은 한 번도 조화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예요.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런 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런 뭐 이제 원주민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조화롭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일반인들은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자연과 이렇게 좀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삶으로 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요즘에 뭐 환경 파괴니 뭐니 막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자연과 좀 인간이 좀 조화롭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제 이런 이상화된 생태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지.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야. 그 예시가 뭐냐면 미국과 아프리카랑 호주에서는 뭐 옛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옛날이잖아. 옛날 헌터-게더러 스타일이잖아. 옛날이죠. 여기도 보면은 중세시대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몰라도 돼. 뭐 초목을 태운다? 이런 거 뭔지 몰라도 돼.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불을 만들고 싶어. 그럼 불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저기 민선이 주머니 뒤지면 라이터 나오겠죠? 그럼 라이터 갖다 키면은 불이 나와요. 요새는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자,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을까? 옛날에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부싯돌 만들거나 이렇게 해갖고 불 붙으면 이제 막 그 초목 이렇게 태워갖고 이렇게 모닥불 만들고 옛날엔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해석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 여기는. 어찌됐든간 그런 초목을 태우는 헌터-게더러 스타일을 재도입한다는 거야. 구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됐어요? 왜냐면은 이 라이터를 쓴다던가 또는 불을 만들기 위해 뭔가 다른 기술력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근데 사람들은 뭐 하고 싶다고? 재창조하고 싶대. 이런 그 이상화된 생태계를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사는 이런 생태계를 다시 한번 옛날처럼 만들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식으로 돌아간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은 되게 비경제적인 중세시대 농림업 관행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은 농사 지을 때 뭐 어떤 기계 같은 거 타고 달달달달달 해갖고 한 방에 하면 돼. 근데 옛날에 막 호미 같은 거, 호미도 없어. 그냥 손으로 갖다가 막 모내기 다 하고, 막 이런 거, 노가다 뛰는 거. 그냥 그런 거를 복원하려고 한다는 거야. 즉, 두 개의 예시의 공통점은 뭐야? 구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구식으로 돌아가는 거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게 바로 자연과의 조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작성한 게 바로 아래 나와 있는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인간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예전 인간들이 했던 그런 관행들을 하곤 한다는 거야. 됐어요? 이 얘기인데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근데 in truth, 사실은요,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우리의 그 자연과의 관계는요, is는 현재 시제고 and always was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항상 그랬고 less romantic하답니다. 됐어요? 아까 전에 쌤이 잠깐 알려줬는데 로맨틱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했죠? 이상화된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로맨틱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요, 이상적인으로 생각하라고, 아이디어로 생각하라고, 아이디어. 됐어?
그럼 요걸로 집어넣어서 해석해 볼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떻다? 지금이나 예나 덜 이상적이래요. 그러면 덜 이상적이란 게 뭐야?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이상적이지 못하다.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조화롭지 않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주제에서 썼던 얘랑 연결되는 개념이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함축의 밑줄로는 뭐라고요? 주제랑 관련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결국 이 밑줄 내용은 뭡니까? 주제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럼 결국에 이 밑줄의 의미는 뭐가 돼야 돼요? 이 주제 내용과 똑같은 게 돼야 되는 거야. 인간과 자연은 한 번도 조화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안 되겠죠. Humans have failed to be in harmony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인간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오지 못했다. 됐어요? 정확하게 정답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실컷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인간은 자연과 조화롭게 산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개념이야. 계속 똑같은 얘기했죠. 계속 똑같은 얘기했어. 그러면은 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아니 옛날에 우리 막 그 수렵 체질의 시절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게 왜 아니냐고. 그 근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We eat nature. 우리는 자연을 먹는답니다. We take up space. 우리는 공간을 차지한대요. 어떤 공간이냐? The wild nature would otherwise occupy. 야생의 자연이 그렇지 않으면 차지했을 공간이랍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자연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공간을 우리가 뺏은 거잖아요. 됐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요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필자가 주장하는 이 조화라는 개념은 결국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상호작용? 주고받는 것. 됐어요? 주고받는 걸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일방적 관계잖아요. 일방적 관계.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연을 소비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연의 공간을 뺏은 거잖아. 이건 일방적 관계지. 이게 어떻게 조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필자. 이해됐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We have used. 우린 또 사용해 왔어요. Whatever technologies have been available to u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밑줄을 좀 잘못 쳐놨는데 잠깐만 수정을 좀 할게요. 여기를 좀 써주세요. 여기까지 밑줄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글씨가 안 보일까봐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whatever technologies가 any technologies 대시랑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이게 이제 복합 관계 형용사라는 건데 그딴 건 몰라도 되고요. 우리가 원래 그 복합 관계사는 뭐 anything that 뭐 이런 식으로 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요. 어떠한 기술이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이 우리에게 사용 가능해 왔을지라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우리는 사용해 왔답니다. At a particular time. 특정한 시기예요. To consume. 소비하기 위해서. Or else to will wild creatures. 야생 생물을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내쫓기 위해서요. Often with great success. 종종 대단히 성공적으로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하는 말은 뭡니까? 앞에서는 지금 뭘 설명했어요?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산 게 아니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자연을 소비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좀 더 길게 설명한 것 뿐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다 써왔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우리가 어떤 자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막 무슨 뭐 옛날에 막 돌도끼 막 이런 거 만들었잖아. 그치? 기술력을 사용한 거잖아요. 인간의 기술력을. 그래서 이 기술력을 사용해서 뭘 했습니까? 야생 생물을 내쫓거나 소비한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게 대단히 성공적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조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 필자는. 이게 조화야? 니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런 거지. 이해됐죠? 뭔 말인지? 자, 마지막 문장.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we are living,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hrough a time of extinction, 멸종의 시기를 통해 우리는 살고 있답니다. 여기서 멸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멸종이라는 건 결국엔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됐어요? 자연의 소비죠. 즉 인간이 자연에 대한 소비를 하는 거죠. 아니 인간이 뭔가 자연에게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지금 계속해서 무한 공급을 해온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공급 받은 입장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인간이 자연에게 공급을 한 게 있냐라는 거야. 없잖아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소비만 해온 거잖아요. 자연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비를 하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고갈돼가는 과정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멸종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됐어요? 결국에 자연의 소비라는 건 뭡니까? 자연을 고갈시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계속해서 소비하니까 일방적 관계니까 우리가 자연을 계속해서 고갈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존재했던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는 자연을 소비해 왔기 때문에 멸종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아까 봤죠? 2번. The human nature relationship is inseparable from its cultural context.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그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문화적 상황 이런 말 자체가 틀렸죠. 그렇죠? 그리고 3번은 Humankind is simply part of nature and its effect on nature is natural. 인류는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그들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력은 자연스럽다라는 건데, 인간이 그저 자연의 일부라는 말 자체는 조화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연에 속해 있다는 거니까 어우러져서 산다는 거죠. 근데 조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앞문장에서도 틀렸고요. 뒷부분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 자연스럽다라는 것도 역시나 말이 안 되겠죠. 예초에 조화롭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3번은요. 1번의 반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은 Human pressure on nature has gradually declined since the medieval period.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그런 압력이라고 했네요. 압력은 중세시대 이후로 서서히 줄어들었다. 아니요.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소비를 해온 거니까. 그리고 5번은 Advancing conservation and human development is not an either or proposition. 자연보호와 인류 발전을 진보시키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Either or proposition. 양자택일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것과 인류를 발전한다. 이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좀 뭐랄까 일단 글에서 나온 내용과는 아예 다르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자연 보호와 인류 발전을 비교 분석해서 일단 전개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봤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같이 어우러져 봤냐 아니냐. 근데 덜 로맨틱하다. 그 관계가 덜 로맨틱하다는 거는 조화를 이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화에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인류 발전이냐 자연 보호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아예 이것도 소재에서 벗어난 내용이죠. 그래서 1번만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중심 내용 파악 짧으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개념이 낭만적이고 허구이다. 이렇게 되면 허구다. 낭만적이고 허구다. 됐어요?
뭐 허구라는 말 대신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개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아까 제가 초반에 체크했던 주제랑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뒷부분을 좀 볼 건데 그 뒷내용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봤었던 첫 문장 내용이거든요. 첫 문장.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인데 자, 거기 설명을 좀 잠깐 읽어보자면 첫 문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삽입구문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삽입구문은 주로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예시나 추가 설명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만 독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사실 우리가 여기 해석 안 하고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이 글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독해에서의 좀 팁을 간략하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 간략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그 유형은요 대입 파악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제 3페이지까지 2, 3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대입 파악류 문제, 뭐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장, 요지, 뭐 제목 등등등 이런 문제들, 그리고 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 30번대 문제 있죠. 이제 어휘 문제, 빈칸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뒤에 간접 쓰기의 요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모의고사 유형 문제잖아요. 그 문제수로 따지면요 약 60% 정도 됩니다. 55에서 6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은 글의 핵심 내용, 주제문을 파악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너네가 주제를 파악했어.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을 읽었는데 여기가 만약에 주제야. 이게 뭔 내용인지도 알겠어. 그러면 사실 대부분 뒷내용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제가 처음인데 주제문에 빈칸을 뚫어놔 버리거나 첫 문장부터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을 되게 짧거나 함축하거나 비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제문만 읽고는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시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각 잡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는요, 니네가 각자 이 내용이 파악이 가능할 때까지 각 잡고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되잖아. 문제를 풀 때 제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글은 일단 다 읽는 게 원래 정석이라고요.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글은 다 읽는 게 정석인데, 간혹 가다가 뭐 EBS가 됐든 어떤 고3 강사가 됐든 간에 보통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중요한 문장이니까 해석을 좀 잘해야겠지 이러면서 막 해석을 해. 자,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문장이니까 여기 건너뛰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 나와 있네.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막 이렇게 한다고. EBS 강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왜? 이거 사후 해설일 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이게 되면 우리 다 1등급 다 100점이지.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가 안 되냐면요, 첫 번째 어디가 주제문인지를 우리가 일단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랑 얘가 핵심이어서 이렇게 연결이 된대. 나는 얘가 왜 핵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설사 다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왜 3번이 답인지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틀리는 거란 말이야. 우리 입장에선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의고사를 풀 때 기본적으로는 주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주제를 파악하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기반으로 우리가 주제를 계속해서 찾는 걸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주제를 만약에 알았는데도,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이해가 분명히 안 될 때가 있다고. 너무 어렵거나 지문이 이러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뒤에 예시 부분을 읽을 거야. 근거 부분을 읽을 거야. 읽는데 예시를 딱 하나 읽으니까 아, 주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뭐야? 그럼 이제부터는 빠르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뭔 말이지? 예시 읽어도 이해 안 돼. 그 다음 거 읽어보자. 여기 읽었어. 이해 안 돼. 하나 더 읽었어. 아, 이제 알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빠르게 읽으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절대적 방법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본 독해력이
구문독해라든가 이런 거 실력이 중요한 이유가 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 때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주제를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제를 찾고 나면은 내용 파악이 만약 됐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빠르게 샤샤샤 그냥 대충대충 읽어도 돼요. 대충대충. 이런 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모의고사 읽는 잠깐만요. 이걸로 안 보고 이걸로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모의고사 본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런 거를 봐. 그럼 딱 봐도 길잖아. 그럼 이런 거 그냥 읽을 때 첫 문장 읽을 때 잠깐만 17번을 볼게요. 방금 전에 본 거. 자 이런 걸 이제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종들이 인간과 함께 산다고 하네? 근데 콤마 있네? 일단 제끼자. 그럼 이게 아니라네? 뭐가 아니야? 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네? 그러면은 이 많은 종이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게 조화가 아니라고 했구나. 자 해석했어. 그럼 일단 우리는 이 머릿속에 뭐를 담고 있어야 되냐면은 인간 플러스 자연 조화 X 이 정도는 우리가 쓰고 시작할 수 있잖아. 모의고사 풀 때. 그렇죠? 이 정도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조화가 아니다. 이거 쓰는데 뭐 몇 초 안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 이게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이게 뭐지? 이게 헷갈려. 괜찮아. 넘어가봐. 인간과 자연 나머지의 공존이네. 조화로운 공존이네. 그럼 이 조화로운 공존이 뭐라고? 쭉 넘어가 보니까 픽셔널 노션이라고 하네. 픽셔널 노션? 그럼 픽셔널이네. 뭔가 허구라고 하네. 소설이라고 하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네. 그럼 역시나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조화가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우리 확인했어. 확실히 확인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머릿속에 뭐만 담고 있으면 돼? 이것만 담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부터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빠르게 막 읽어봤어. 무슨 막 자연보호가 뭐 이런 걸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는 제가 해설을 해줬지만 여러분이 지금 요 문장을 빠르게 읽었을 때는 이게 뭐지?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과감하게 넘어가봐요. 사실은 인간과 우리의 관계는 덜 로맨틱하대. 그러니까 덜 로맨틱하다는 게 그냥 뭐 이상화된 여기까지 몰라도 돼. 덜 로맨틱하다는 건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럼 좋지 않다는 건 역시나 조화가 아니겠구나. 우리가 자연을 먹는구나. 우리가 막 공간을 차지하네. 얘네 막 뺏어서 쓰네. 조화가 아니구나. 계속 이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결국에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지 않다.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는 좀 각 잡고 해석했다면은 여기까지 읽고 이거를 뽑아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냈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어? 그냥 대충 해석했어요. 빠르게 그냥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만 했다고요. 확인만. 덫이라던가 뭐 however라던가 yet이라던가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지금 읽다 보면 없잖아. 그럼 없으니까 이 글은 여기 present day부터 여기 끝까지는 계속 이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그 얘기가 맞고요. 됐어?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 밑줄 져져 있으니까 정답 1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1번에서도 조화가 실패했다. 자연이랑 인간이 키워드 다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푸는 거는요 1분이면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됐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버전으로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읽었음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각 잡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번에 20에서 21번까지 해보세요. 20에서 21번. 그리고 단어 줘야지. 단어를 안 줄 거네. 17에서 24번 나갑니다. 그렇게 할까 일단 생각 중이에요. 네. 일로 줄? 이쪽으로 아니 3개 줬잖아. 문제가
그럼 내가 이렇게 주라고 했니 스키마? 아니 쌤이 이쪽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난 주니까 이쪽 방향으로 써야지. 저기 조하고 이쪽. 아 이런 센스 없는. 수고들 했어.